안녕하세요, 카가이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또 레이 EV를 타고 있는데 참 요새 화제가 많죠. 저렴한 전기차로 이제 선두주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몰려오는 그런 차인데, 또 운 좋게 또 기아 레이 EV를 좀 일찍 타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이 EV를 한 30km 정도 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전기차가 많은 분들한테 아직까지 좀 꺼려지는 부분이 가격적인 면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습니다. 이 차는 이제 내연기관이랑 별반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뭐 지자체에 따라서는 100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원 후반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2300-4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가장 메리트죠. 주행거리가 조금 짧긴 합니다. 205km 정도 갈 수 있고, 뭐 실질적으로는 뭐 한 200km 조금 안 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이 자체가 워낙에 패키징이 좋은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느낀 첫 인상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경차 특유의 그런 작은 차체에서 오는 그런 이 골목을 요리조리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전기차의 출력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쾌적하고 괜찮은 드라이빙 감각을 선사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엔진이 빠지면서 되게 정숙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 겨울철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 2시간의 주행 가지고는 테스트할 수 없는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정숙성이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엔진이 빠지면서 정차할 때 뿐만 아니라 주행할 때도 상당히 괜찮은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숙성이 좋아지면서 승차감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동이 줄어드니까 되게 컴포트한 차를 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서스펜션 댐퍼 세팅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아요. 조금 단단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일단 무게가 조금은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점인 것 같고요. 무게가 늘어가지고 이제 좀 방지턱이나 뭐 이런 데 넘을 때 조금 이제 낭창거리는 그 통통 튀는 느낌, 이런 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일단은 느껴집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도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게 되면서 방음 효과를 내서 좀 정숙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또 오늘 하필 또 저희 시승하는 날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 객관적인 평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기존 레이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정숙해졌다, 일단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배터리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용량이거든요. 한 16kW 정도 됐는데 이제는 30kW대 정도로 늘어났어요. 따라서 주행거리가 2배 정도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2배 늘어남에 따라서 2배로 늘어났는데, 그거 있어서 이제 무게도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무게가 늘어난 게 조금 더 체감이 됩니다. 제가 기존 레이 EV 1세대를 타보지 않아서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나요. 배터리가 무거운 거에 대비해서 키가 좀 크다 보니까 차가 좀 기우뚱기우뚱 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근데 뭐 사실 이 차 가지고 그렇게 과격하게 다니실 분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 차의 본연은 시티카로서 시내에서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주행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사실 큰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은 요철을 지날 때도 꽤나 성숙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전기차로서의 가치를 생각하면 사실 이제 주행거리가 200km대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의 전기차 오너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 400km 정도 되는 주행거리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내연기관 레이 같은 경우도 기름을 만땅 넣었을 때 한 400km 정도, 많이 타야 400km 정도, 못하면 한 350km 정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전 충전 시에는 200km 정도를 간당간당 탈 수 있는데, 항상 한 기름을 반 정도 넣고 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거지나 아니면은 회사나 이런 곳에 충전기가 무조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행거리가 짧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객관적으로 짧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충전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기는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미니 일렉트릭을 시승을 했을 때 그 차도 주행거리가 150km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과 저희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사무실과 집에는 둘 다 완속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이거 주행거리 이렇게 짧아도 충전기만 갖춰져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 미니를 타본 기억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이 레이의 주행거리 짧긴 합니다만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겨울에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온도가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공조기를 딱히 틀지 않아도 되는 날씨라서 전기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날씨죠. 기존 레이에 대비해서 이제 뭐 수납 공간이나 뭐 이제 레이의 특장점인 뭐 1열 폴딩을 통한 이제 공간 확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바뀐 게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배터리가 높아졌지만 뭐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배터리 때문에 뭐 이게 G80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높이 때문에 시트고가 좀 높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까지는 크게 들지 않고요. 워낙에 시트고가 높은 차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이 조금씩 추가가 됐죠. 근데 이제 레이 EV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일단 오토홀드가 생겼고요. 그 EPB가 생겼습니다. EPB랑 오토홀드는 경차 최초라고 해요. 캐스퍼도 적동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원래 기어가 있던 부분에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공조기도 슬림한 요즘 스타일의 공조기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인치는 좀 작고요. 뭐 화질이 막 나쁜 건 아닌데 반응이 막 빠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 디스플레이가,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죠. 이제 기아차에서 많이 쓰는 10.25인치 계기판이 장착이 됐는데, 최근에 보여줬던 이 CCNC가 적용된 그런 차들과는 다르게 한 세대 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렌토 MQ4에 처음 적용됐던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 뭐 이 디스플레이는 워낙에 다른 차에서도 많이 썼다 보니까 뭐 화질 괜찮고 그래픽 괜찮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적용된 CCNC가 그래픽이 너무 심심해서 이거 좀 느낌이 안 산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이 그래픽이 오히려 더 낫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 그래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행 모드가 별달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클러스터 모드는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다이나믹 테마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다이나믹 테마 같은 경우 좀 이제 여담인데, 저희 이제 제 모교 대학 교수님께서 디자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인터뷰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충전 상태로 받지는 않았고요. 조금 모자란 상태로 받았는데 주행거리는 한 200km 정도 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좀 하니까 한 189km 정도 남았습니다. 실질적인 전비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한 5kW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전기차가 워낙에 리젠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전비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데, 뭐 5kW 정도면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EPB랑 오토홀드까지 적용이 됐는데 스마트 크루즈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고속도로를 잠깐 탈 일이 있다면 좀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리고 기아 레이 EV에는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로 이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페달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또 바뀐 게 있죠. 칼럼식 기어로 바뀌었어요. 이게 EV9에서 보던 거랑 똑같은 모양인데 살짝 재질은 떨어집니다. 역시 이런 데서 조금씩 이렇게 절감의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EV9에서 봤던 칼럼식 기어가 적용이 되면서 이 전원 버튼도 칼럼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쪽 대시보드를 보면은 되게 깔끔해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키를 꽂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키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통합이 되니까 일단 조작성 굉장히 괜찮아졌고요. 이 칼럼식 기어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시동 버튼을 누르자마자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점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제가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주행 장면이나 이런 게 조금씩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레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차긴 한데 사실 항상 선택지에서는 멀어졌던 차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중고로 살라고 보니까 차가 너무 비쌉니다. 근데 타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면은 이 경차의 패키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공간 활용성 좋고 그리고 팬시한 차 한국 차에 없거든요. 모닝 뭐 최근에 캐스퍼가 나오면서 조금씩 그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있지만 레이의 이 공간 활용성, 뭐 이쪽에도 공간 이렇게 수납함이 있고 뭐 여기도 수납함, 여기도 수납함, 저기도 수납함, 다 수납함이죠. 거기다가 이제는 옵션까지 좀 좋아졌죠. 그러니까 뭐 통풍 시트 되지, EPB 있지, 오토홀드 있지, 뭐 차선 중앙 유지도 돼, 뭐 차간 거리는 아직 안 되지만 뭐 그런 것도 다 돼. 뭐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뭐 경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좋은 점만 있느냐 하면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 마련이죠.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게 3천만 원짜리 차의 실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넌센스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경차라는 패키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레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뭐 실질적인 구매 가격 자체는 이제 기존 내연기관 레이랑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패키징이나 편의 장비 뭐 이런 거 좋아진 거 알겠어. 근데 전기차로서의 본질? 오케이, 200km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근데 전기가 됐으면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 쾌적해졌다 정도지 막 전기차니까 막 미친듯이 튀어나간다 뭐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속을 잠깐 해보면 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는 한 12초 정도? 13초에서 12초 정도 나오고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 이제 반응성이 좋다 보니까 추월할 때 좀 편리하다 그 정도지 막 대단하게 잘 나가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80마력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출력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현대기아에서도 처음으로 쓰는 파워트레인이기도 하지만 보그워너에서 납품을 하는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근데 보그워너에서도 처음으로 장착된 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보수적으로 세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한 180마력 정도까지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180마력 정도로 일단은 제한을 해놨습니다. 뭐 안전상의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레이가 이제 경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긴 시승은 안 되는데 짧게 느낀 바로는 가격과 패키징을 생각하면은 진작에 나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기존 1세대 레이 같은 경우는 실주행하는 거리가 100km도 안 될 정도로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다면 이번 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그런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보그워너에서 납품받은 파워트레인 그 모터 인버터를 장착을 하고 CATL 중국에서 받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대기아 입장에서도 좀 개발 비용과 개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거였으면 조금은 더 일찍 나오는 게 어땠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토레스 EVX도 나올 거고, 뭐 최근 이제 모델 Y 대란이라 해서 모델 Y LFP 모델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LFP 배터리가 대중 전기차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게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면은 저는 그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레이 같은 전기차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캐스퍼가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죠. 캐스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대중차로도 이제 전기차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차 반납하러 갈 시간이라서 나중에 추후에 레이 EV 따로 받을 수 있으면 그때 또 자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